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로얄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이렇게 나들이 가기 좋은 봄인데 어떻게 나들이 안 가시고 이곳 애터미 파크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귀한 시간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위기라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애터미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바로 위기 탈출 애터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따라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거리 같은 거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뭐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보편화된다라고 해서 호모 100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60세, 70세가 되면은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죠. 이제는 60, 70까지 사는 게 너무나 당연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는 점점 퇴직은 빨라지고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퇴직이 빨라지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불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꾸역꾸역 먹고 살지만 우리가 퇴직할 때를 계산해 보니까 아직 아이들은 결혼도 안 한 시점일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떡할까?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벌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질병까지 생기면서 더욱더 경제 저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신가요? 했을 때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6개월 앞두고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제대를 하게 됐는데 저랑은 군대 생활 끝나고 연애를 이제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연애한 지 한 며칠 안 됐을 때 초보 연애 시절에 같이 등산을 갔는데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군대에 있었던 얘기부터 쭉 하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본인의 허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니 이런 남자라도 괜찮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결혼을 앞둔 사이도 아니고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이인데 이 남자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연애하면 더 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라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정말 뭐 연애 초보라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지만 혹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돈 못 벌면 여자가 벌면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런 저한테 반해서 결혼까지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본인의 허리가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랑이 항상 보는 책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소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남편이 항상 들고 다니던 책이 허영만의 부자사전이나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전 관심도 없었고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남자가 쉽게 돈 벌라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소득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죠. 저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스펙을 쌓다 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헛된 꿈 버려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된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서 시스템 소득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랑 저희 남편이랑 둘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뭐 못하게 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시스템 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시스템 소득이 뭘까? 정말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그러던 와중에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 우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파이프라인 우화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에게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는데도 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주식하자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왜 쓸데없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 우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제안을 받습니다. 호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러 나르는 만큼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물동이로 열심히 물을 나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동이로 물을 나르던 친구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돈 안 벌고. 하지만 그 친구는 묵묵히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너도 후회하기 싫으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물동이로 물을 나르던 친구는 비웃으면서 더 큰 물동이를 장만해서 더 열심히 물을 나릅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사고 먼저 차를 사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물동이로 열심히 물을 나르던 친구는 더 이상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굽어서 물을 나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그 다른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고 본인이 잠을 자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닐 때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시스템 소득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이유는 제가 찾았던 모든 일자리가 물통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다들 변호사, 의사, 선생님 좋은 직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는 일은요, 전부 물통사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직업군들이 물통사업에 해당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95%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직업이 바로 물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서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전 애터미가 시스템 사업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화장품 장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1억을 벌어도 애터미를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다가 찾지 못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이 애터미 역시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물통소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일 뿐인데 부의 95%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할 당시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려고 해? 저한테 애터미라는 선택이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위기와 기회의 기자가 똑같죠? 이 기자가요,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갈림길이라는 뜻도 있대요. 저는요,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을 당시에 제 미래에 대한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 저는 이 길이 저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연락을 끊은 분도 있어요. 본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하고 연락을 끊은 지인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수입 변화의 그래프입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은 제로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수당 한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50만 원 받았다. 한 명도 없잖아요. 나는 6만 원에서 7만 원 받았다. 네, 전부 다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애터미의 첫 수당은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에게는 월 2,500만 원의 수입으로 늘어났는데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9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어땠을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저는 집에서 그 당시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남편이 또 둘째를 낳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하죠. 그 상황에서 남편만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저희 남편이 연봉이 1년에 한 5% 정도 오르더라고요. 제가 5%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하게 줘서 10% 월급이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추측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 남편이 만약에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수익이 변했을까 예측을 해본 건데, 처음 애터미를 시작할 당시에 저희 남편 수입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10% 정도 인상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9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은 안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은 안 되는데 뭐 몇백만 원은 오르죠. 오르는데 지금 제 수익과 비교를 해보세요.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제가 애터미를 선택할 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제 지인들,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은 이 빨간색 그래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만 봐도 애터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제가 애터미 선택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로 부족해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나서 제 인생의 위기가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도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애터미를 선택하고 정말 여러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 이상의 애터미에서의 이제 클럽을 얘기를 해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저는 사실 둘째를 가질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 하나 있었고, 그리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쌍둥이가 찾아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임신 계획도 없어서 몰랐어요. 임신 2달 때까지 몰랐습니다. 임신이 된지. 근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자꾸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쁘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렇게 열심히 전 사실 애터미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즐겁게 애터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봉 1억 이상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더 신나게 애터미 일을 할 수 있는데 쌍둥이라니. 그런데 뭐 큰애 때도 제가 8개월 때까지 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임신해도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조기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애 잘못되면 좋겠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또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입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조기 진통이 오니까 이제 진통 억제제가 있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 애 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기는 아니에요. 네,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원을 며칠 앞두고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움직여봐 하는데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왜냐면 저는 만삭이니까 뭐 어떻게 남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119 대원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와서 남편을 들것으로 싣고 나가요. 저는 아이를 죄송합니다. 네, 그때 상황이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저는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로 119 차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119를 타니까. 119를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가는데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긴급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게 돼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술이 잘못돼서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일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지만 정말 애터미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이 나올까?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입원을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고, 저희 남편은 수술을 마치고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그때 만 3살인 우리 큰아들은 시어머니 댁으로 가고, 이렇게 가족이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그 슬픔의 순간은 잠깐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이 잘 되었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근데 30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운동 조금씩 걸으면서 재활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이랑 돈이 나오겠지? 애터미에서 돈이 나오겠지? 조마조마하면서, 저희가 다행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급으로 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화요일이 되었는데 수입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머리로.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직접 실감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이제 전화로, 이제 각자 병원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 매출 봤어? 우리 돈 그대로 나왔어.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열정적이진 않았거든요. 수술을 하고 더 열정이 생겼어요. 나 빨리 나가서 파트너들한테 이거 알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비전을 봐서.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자마자 한 달 정도만 산후조리를 하고 바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이 엄청난 비전을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3개월 쉬었는데도 수입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열심히 파트너들에게 이 비전을 전달하면서 애터미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또 시간이 흘러서 연봉 2억 이상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나서 또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엔 제 허리가 고장납니다.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쌍둥이를 낳고 나서 좀 몸에 무리가 왔었나 봐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어머 어떡해 하는데 저희는 평안했어요. 그렇게 이제 남편한테 집에서 그냥 애들 케어하라고 하고,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몸이 꾀죄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좀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파트너들 얼굴을 보고 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센터에 좀 들리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꼬재재한 모습으로, 화장도 안 한 모습으로 이제 센터를 갔는데, 그 당시 센터에 이제 신규분이 계셨는데, 분명히 허리 수술을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환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쌍둥이까지 있으니까 애가 셋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저 수술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괜찮아요. 저희는 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규분이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분이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기가, 네, 저기 계시네요. 위기가 아닌 비전이 된 것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를 겪고 나서 온 위기는요, 전부 다 비전이더라고요. 세 번째 위기는요,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겪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떠셨죠.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공식적인 허락받은 휴가였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정말 그동안 되게 바쁘게 지내고 해외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을 잘 못 챙겼었는데 아이들과 집에서 한 2달을 정말 편하게 있었습니다. 아예 이제 그때 밖에를 못 나오게 했었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마침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갔었는데 50평대 그리고 아랫집이 없는 그 필로티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동안 집에 갇혀 있어도 줄넘기를 해도 되고 술래잡기를 해도 되고 아이들이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 역시 우리 애터미 사업이 집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없는 사업이에요? 있는 사업입니다. 아우, 누가 있는 사업 하셨죠? 성공하실 겁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어떡하지? 사람들 못 만나는데 내 사업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게 사람이 생각대로 되거든요.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트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나가는데 온라인 쇼핑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산하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더 증가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파트너들한테 교육할 내용을 전달을 하고, 또 줌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들 방법을 찾고 사업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까도 제가 경제 저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뭔가 다른 일을 찾던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시고 와야죠, 이 애터미로.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점포정리 임대 붙은데 다 들어가라고. 또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임대 붙은데 들어갔다가 파트너를 잡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대를 하시던 분은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셨어요. 점포 정리를 하시던 분은.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애터미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 좋아요.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요.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애터미 일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고 갈게요. 저는 진짜 즐겁게 애터미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터미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힘들면은요, 안 힘든 척이라도 하세요. 내가 힘들게 애터미를 하면 누가 나보고 애터미 일을 하겠습니까? 맞죠? 제가 애터미 일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애터미만 하세요. 잠자는 시간 말고 애터미만 하세요. 그러면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트너들이 전 그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힘들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애터미 일 자체가 삶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럼 애터미 일 못하나요? 병원에 같이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전달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산부인과에 쌍둥이 이제 임신해서 입원할 때 한 2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1인실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3인실 이상을 잡아줘라. 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입원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다 갖다 놓고 병실에 진열해 놓고 밤마다 팩을 해요. 그럼 옆에 누워있던 그 산부인과 같이 산모가 물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같이 해드릴까요? 같이 팩하고. 그렇게 소비자도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자가 된 사람들한테 사업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애터미 일을 안 하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애터미 일을 전달하면 되고, 애터미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상담을 하면 되고. 맞죠? 애터미 일은요 24시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에 꼬맹이 2명이 보이는데, 저 여자아이는 제 파트너님의 딸이고 남자아이는 우리 큰아들이에요. 둘이 같이 이제 호주 오픈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호주 오픈식을 갈 때 저희 가족이랑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님 가족이 같이 갔었는데, 이게 일이에요, 여행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해요. 노는 게 일인 게 애터미입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터미 일을 즐기세요. 저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애터미 일을 했더니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경제적 자유를 얻다 보니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많이. 저는요, 부자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삶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운전하는 사람이 2명인데 차가 3대예요. 저 카니발은 가족차예요, 가족차. 그래서 가족이 5인이니까 아이가 3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할 때만 끄는 게 카니발이고, 저 첫 번째 차인 미니쿠퍼는 제가 스타마스터가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선물을 해준 건데, 이제 남편이 차를 바꿀 시점이 됐을 때 제 눈에 다른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빨간색 지프차가 들어와서 나 저 빨간색 지프를 사고 싶다. 그래서 남편은 차를 못 사고 제가 또 차를 사고 제 차를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저희 남편이 착해요. 제가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데,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이 2대인데 차가 3대인 집이 많지는 않겠죠. 또 저희 가족들 역시 저보다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저희 엄마도 연봉이 3억이시고, 또 이 자리에 저희 사촌 언니도 와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도 연봉이 1억이 넘고, 저희 가족들이 연봉 1억이 넘는 가족들이 5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터미가 된다는 거죠. 애터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애터미라는 도구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말고도 물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아서 애터미를 선택했던 건데, 그러면 과연 일반 직장인 생활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기사에 올라온 글이에요. 직장인이 월급 500만 원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년이라고 합니다.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웃기고 있네. 13년? 택도 없다. 대기업이나 가능하지. 이런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직장인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야기래요. 결국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머니러시인데요.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들다 보니까 또 다른 엔잡을 통해서, 혹은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다른 수입을 얻고자 하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파이어족이 뭐냐면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 근데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아끼거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제 친구가 자기네 집은 치킨 시켜 먹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시켜 먹는다고.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근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그만큼 크겠죠.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소득 만드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애터미에서는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소비자부터 되세요. 여러분 마트 차릴 건데 내 마트에서 물건 안 쓰시고 다른 마트에서 물건 사 쓰실 거예요? 아니죠. 일단 마트 체인지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써봐야 이 아이템 생산 가능하겠네? 안 하겠네를 알 수 있겠죠. 제품 써보시고 별로면 애터미 안 하시면 돼요. 전 모든 사람한테 애터미 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하시면 이제 부자 될 팔자가 아닌 거지 뭐. 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부터 바꿔보시고
이 제품이 정말 괜찮다. 내가 평소에 쓰는 제품보다 싸고 좋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체적으로 마트 체인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나올 때도 애터미 칫솔, 치약으로 이를 닦고 샴푸 린스로 머리를 감고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그리고 ABC 주스 먹고 애플페논 먹고 애터미 스타킹 신고 속옷 입고 이제 올인원도 입고 있어요. 네, 애터미 올인원 입고 와가지고 애터미 커피 마시고 자몽 주스 먹고. 저 지금 PB 올린 거예요? 생활한 거예요? 그냥 생활을 했는데 매출이 올라가죠. 소비를 하면서 그냥 사업으로 저절로 연결이 되는. 여러분들이 마트 체인지를 하다 보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 없는 물건도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자모리, 네, 아시네. 아자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애터미에 런칭하지 않은, 아직 런칭 준비 중인 제품들을 아자몰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뭐 일반 슈퍼에서 파는 과자, 라면도 드시고 싶잖아요. 아자몰에 있고요. 그리고 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아자몰에 들어가서 아자콘을 사요. 그러면 돈은 똑같은데 뭐가 붙어요? PB가 붙거든요. 애터미에서 소비자만 하셔도 괜찮아요. 전 소비자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터미 칫솔 99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990원짜리 칫솔 애터미 말고 딴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칫솔이 나쁘지도 않아. 엄청 좋아요. 저는 칫솔 바꾸고 사실 잇몸에서 피가 멈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에 3,000원, 4,000원짜리 칫솔을 쓰고 계시던 분이라면 4인 가족이잖아요, 보통. 칫솔만 바꿔도 한 달에 몇천 원에서 10,000원 이상 절약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만 해도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죠.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신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네. 애터미 사업의 첫 번째 성공은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당시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강의 때문에 애터미를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강의의 시작이 이래요. 제가 오늘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오토 판매사 자격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 뭐길래 전 교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교사 자격증보다 좋다는 거야? 하면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오토 판매사 자격증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한 3년 안에 딸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따는데 조건이 필요하지 않대요.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노소, 대학 뭐 학벌 이런 거 필요 없고 능력 필요 없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딸 수 있다. 교사 자격증 학력 제한 있죠. 공무원 자격증도 학력 제한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자격증들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은 아무 제한도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 200 이상의 소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관심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건 200에서 끝이 아니래요. 오토 판매사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월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 따야 돼요? 의사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 따야 돼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 따야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세미나를 가게 됐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1년, 2년 만에. 제가 그 포기하는 이유를 이 드라마를 보다가 알았어요. 이게 25, 21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보셨나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느라 못 보셨죠. 저도 리더스 클럽 들어갈 때까지 TV 안 봤어요. 요즘에 드라마 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녀가 나오는데 딸이 발레를 하는 친구고 중학생 친구고 엄마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예요. 펜싱 선수,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는데 딸이 엄마한테 나 발레 그만둘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재미가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재미없어. 나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실력이 비타킬처럼 느는 것 같지? 아니야. 실력은 계단처럼 늘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늘지 않는 구간에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다. 저래서 그만두는구나. 이거 강의할 때 저는 드라마 보면서 애터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강의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7단계 수익 구조가 있어요.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이 발생하고 70만 포인트가 되면 2배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30만에서 70만으로 갈 때까지 수당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수입이 느는데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당이 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 정체 구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체 구간이 가면 갈수록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길어져요. 애터미에서는 30, 70, 150, 240, 60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봉 2억에서 4억까지 가는 동안 600만 포인트에서 2000만 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오랫동안 정체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수입을 볼까요? 매출을 봅니다. 그래서 내 매출 1000만 PB, 1500만 PB 늘었네. 늘고 있으면 이 평탄한 구간에서 다음 오르는 그 기간까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마케팅 플랜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애터미 괜찮은 것 같은데? 오토파면 자격증 뭐지? 저런 게 진짜 있다고? 궁금하시기만 하면 돼요. 궁금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알아보실 때 이 마케팅 플랜 빼놓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에서 확신을 얻으시면은요, 애터미 사업 그때부터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직 확신이 잘 안 왔다 하시면 버리지 마세요. 정말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될까요? 제품 써보세요. 제품 써보세요. 제품 써보고 일단 한 3개월만 세미나 다녀보세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든 말든 저하고, 물론 제 파트너분도 있지만 파트너 아니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하든 안 하든 제 수익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저 오늘 돈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진짜 싼데 너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여기서 알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애터미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알리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 식당 가봐요. 저기 진짜 맛있어요. 오지랖이. 아까 이혜선 팀장님도 그러셨죠. 오지랖이 넓다고.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잘해요. 저도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단의 턱이 높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 이번 달부터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높은 문턱을 조금 낮춰준 거예요. 포기하시지 마시라고. 원래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보름간 달성해야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요 문턱을 조금 낮춰서 세미 세일즈라는 거, 반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까지 일단 가봐라. 그러면 우리가 보너스를 조금 더 주겠다 하는 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에요. 150만 포인트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해모임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제는 해모임 모르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해모임이 넷박스를 사시면 15만 3천 포인트입니다.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저희는 5인 가족이라서 더 많이 먹는데 그러면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넷박스 소비하겠죠. 이거를 이번 달만에 하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가정만 모집해 보세요. 해모임 전달해서 해모임 드시는 가정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가족이 한 달 동안 해모임 다 먹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그렇게 만드셔야죠. 그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알리시다 보면 뭐 짧게는 1년 안에 한 달에 10가정 만드시는 분들은 더 빨리 되겠죠. 뭐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빠르면 6개월이 안 돼서 1년이 안 돼서 오래 걸리더라도 한 달에 한 명
한 가정에게만 전달해도 뭐 1년, 2년 안에 이 세미 세일즈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지금부터 세세마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세세마가 되면은 월 전후반기로 세세마가 유지가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선택하시더라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 좌우에 세세마를 만들면 나는 자동으로 세일즈 마스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파트너분들에게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먼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 파트너를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먼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 파트너들을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안내하면서 나는 판매사가 되는 일입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볼게요. 과거보다 조금 더 일하는 게 쉬워졌을까요? 안 쉬워졌을까요? 쉬워졌겠죠. 부업자분들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저는요, 애터미가 물론 전업으로 하면 더 빠르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남편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고요. 직장에 대한 비전을 못 느껴서 다른 일을 찾다가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난 무조건 전업해야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시면 좋죠. 그런데 내가 가장일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터미를 한번 부업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이요, 판매업이라면은요 부업으로 하기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업은요 내가 일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거죠, 판매업은. 그래서 판매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60년 정도 되는데 이 60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서 성공 키워드를 하나 찾자면 뭘까요? 바로 복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복제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 파트너를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안내하는 일이다. 내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안내하는 일.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은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복제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애터미의 시스템이 뭘까요? 애터미의 시스템은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공자분들께서 말씀하는 애터미의 시스템은요.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리스트입니다. 적으시던가 외우세요. 자, 집에 가서 시청해야 될 영상 오늘 다 나왔습니다. 마케팅 플랜 강의, 성공의 8단계, A코어 리스트. 이 세 가지는요 꼭 시청하시고요. 한 번 말고 반복 시청하세요. 최소 100번. 외울 때까지.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는요 맨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큰아이가 12개월 때 돌 때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말로 표현, 왜냐면 말로 엄마 나가지 마, 일하지 마, 나랑 놀아줘 이러면 제가 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말하기 전에 빨리 성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신 분들 동영상을 골라서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빨리 성공하신 분들마다 성공의 8단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요, 강의가 성공의 8단계 강의만 해도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안내 못 해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채널 애터미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써보셨나요? 인생 시나리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애터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미래에 두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곳을 여행하면서 살고 싶고 어떤 집에 살고 싶고 얼만큼의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미래에 두시고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 저거 해모임 4인 가족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한 달에 한 가족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 뭔가요? 자, 좋습니다. 한 달에 한 가족 해모임 4박스 힘들면 하루에 한 사람한테 유산균 1박스는 전달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힘드신가요? 나 그럼 한 달에 칫솔 1통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한 달에 칫솔 1통만 전달할 수 있어도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능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애터미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재심합력이라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함께하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고 애터미만 잘 이해한다면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 애터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칫솔 쓰면 포인트 몇 개 안 되지만 100명, 200명의 사람이 함께 칫솔을 쓴다면 엄청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안 닦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이 안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저처럼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죠. 그런 위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 탈출 애터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 40대 직장인이자 부업자입니다.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며 이따금 전업으로 하는 분들, 가족의 지원을 받는 분들, 여유있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성과를 보고 주눅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상황은 아닙니다. 9to6를 잘 지키는 직장이라 근무 시간 외에 시간만 활용을 잘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평일 8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부업하기 좋은 환경의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전에 스피치를 하신 이혜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애터미를 전달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오늘 여기 와 계신데 그분은 8시간 근무하지 않아요. 많이 근무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를 하루에 2명한테는 애터미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편의점을 가면 편의점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나름 본인의 목표를 정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나와서 지금 한쪽 라인이 커졌거든요. 한쪽이 커졌다면 나머지 한쪽도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뭐 그만큼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연자분도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8시간 칼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업하신 분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업하면 뭐예요? 전업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애터미 안 하면 말짱 꽝 아닌가요? 부업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애터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지켜야 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전 오히려 부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신 것 같아요. 딱 시간이 지켜지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계획을 잡기가 쉽고 약속을 잡기도 쉽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어때요? 더 많죠. 전업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처음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업을 해요. 한 2달 지나면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로드 컨택을 하거든요. 근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요, 단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단점은 시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거겠지만, 장점은요, 그만큼 만날 접촉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하는 동안은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시고, 퇴근을 하고는 그분들 손을 잡고 같이 애터미를 하러 다니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렇게 부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을 또 한번 볼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애터미 비전을 보고 시작했는데 돈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해요.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단, 이 정체 구간에서 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스폰서가 잡아줘서 버티고 하다가 성장을 하면서 애터미를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비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으실 텐데요. 자, 돈이 빨리 안 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돈이 빨리 안 되는 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가 돈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 돈 빨리 되는 거 하고 싶으면 가입비 유지비 있는데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그럼 돈 빨리 돼요. 그런데 그만큼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돈이 되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야 돈이 되겠죠.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면 그 순간부터 지속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 중요하다,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애터미의 일 자체, 애터미의 일의 성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자꾸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면은요, 애터미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육만 들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냥 교육 더 들으시라고. 아직 확신이 안 온 거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에 차 있어야 내 확신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아직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들으시고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야 수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도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거절하는 친구한테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간다. 언제까지? 계속 될 때까지?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계속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횟수는 정해드릴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계속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는데, 내가 계속 거절당하면서 힘 빠질 것 같으면 저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애매하니까 횟수를 정해드리자면, 그 노트르담 대학의 한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 전 세계에 세일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가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46%, 두 번 가고 안 가는 사람이 24%, 세 번 가고 안 가는 사람이 14%, 네 번 가고 안 가는 사람이 12%, 여기까지 96%예요. 그럼 5번은 간다. 몇 퍼센트? 4%. 그런데 세일즈로 부를 얻은 사람들의 60%의 부가 이 4%의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소 몇 번은 가보자? 5번은 가보자. 그런데 5번을 가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가지 마시고요. 야, 너 어차피 애터미 해도 못해. 나도 알아. 너 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사람이나 소개시켜줘. 칫솔이 났어. 칫솔도 안 써주면 친구예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갈 필요도 없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은요, 정보 전달을 하는 일이고, 난 제대로 정보 전달을 했는데 상대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어. 화가 날 필요가 있어요? 난 잘 전달했어. 못 알아들은 사람이 문제지. 우리 지맘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회장님이. 그래서 5번은 전달해보고 5번 전달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소비자만 하게 두고 언젠가 알아들을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거절을 계속하는데 평생 갈 순 없잖아요. 왜? 그 거절하는 친구한테 갈 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만에 알아들을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5번 정해드렸어요. 5번은 가보되 거절하면 넘어가자. 그래서 명단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거절한 친구들에게 꼭 이런 말을 남기세요. 가입도 안 해주는 친구 있죠. 제가 했던 방법인데 가입도 안 해주는 사람한테 다른 데 가입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중에 가입할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해야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그럼 다른 사람에서 가입하자 그러면 가입해요 못해요? 내 얼굴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가입 안 해도 돼. 하지만 다른 데 가입하면 안 돼 라고 꼭 전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와 사람 소개시켜줘. 칫솔이라도 써. 미역이라도 사 먹든가. 이것저것 다 안 하면 안 가시면 돼요. 우리 지맘의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합시다. 회장님께서 말한. 그래서 말하는 건 내 맘, 하는 건 지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 한 사람한테 거절당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일은요, 알아듣는 사람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말하고 근데 한 번 말하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5번은 가자고. 5번은 가고 사업하라고 너무 하지 말고 사업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제품이라도 쓰라고 하고 제품 썼는데 안 쓴다 그러면 가입이라도 하라고 하고 가입도 안 한다 그래.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5번 거절 당하고선 다 안 해준다. 소개도 안 해줘.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은 많고 애터미 알릴 사람 많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네,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가족의 행복 내가 지켜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퇴근 애터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만 마음 먹는다면 이 애터미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퇴근 애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